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국힘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3차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근데 국힘 지도부에서는 본인들의 내부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외부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 빠르게 단일화를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단일화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뭔가를 결정할 뿐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조금 더 의문을 갖게 했던 건 국힘 지도부의 그 태도였거든요. 국민들이 이 사람을 국힘의 어떤 후보자를 원한다라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근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 서로 간에 어떤 절차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공약이 나왔는데 한덕수 후보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사실은 이상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그 후에 두 차례 오늘까지 최종 두 분이 함께 미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가 된 내용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드는 의문점은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랑 처음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내부에서 경선을 해서 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선택이 되신 분이잖아요. 물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 명분이 있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느껴지는 그 이분의 어조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그럼 이분은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지만 밀어주는 표가 없으면 나는 굳이 후보 등록까지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스탠스인가? 그리고 대통령 출마를 하긴 할 건데 누가 나를 이만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뛰어들 의사가 있어. 한마디로 저는 이분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 단일화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국힘 지도부에게 맡기겠다. 자, 여러분, 단일화를 하는데 단일화라는 건 이 후보자 두 사람 간에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져야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국힘 내부에다 맡긴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떤 애가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막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저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한덕수 후보가 했던 답변은요, 대선에 출마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책임감이 있는, 무게가 있는 자리에 가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저는 솔직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힘 지도부에다 맡기겠다는 건 일단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이제 후보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내부 경선을 하는 동안 이분은 뭔가 혹시 국힘 지도부랑 봐봐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혼자 지금 자기는 이제 단일화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3차 경선까지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고 있는 동안 이 한독수라는 후보는 뒤늦게 사실 자기는 사퇴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 3차 경선 통과할 때까지 국힘 지도부랑 이 사람이랑 뭔가 뒤로 얘기가 있었나? 이런 사실 합리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만 갖는 의문이 아니라 다른 논평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 국힘 지도부만 이제 싼 건 국힘 지도부만 이걸 강력하게 미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언론의 스탠스도 이상했어요. 언론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보수라든지 자유 우파 진영의 유리한 보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언론이 일정이 정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단일화가 안 되면 이건 다 김문수 책임이다라고 약간 정말 김문수 후보를 코너에 몰아놓고 다 같이 두드러기가 패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저한테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이 발언이 과연 정말 대통령이라는 책임을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정말 이 싸움을 치열하게 이겨나갈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내가 지금 배짱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이 예를 들어서 그 국힘에 일임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후보가 국힘에다 일임한다는 게 무슨 대화를 사전에 나눴길래 이런 발언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단식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될 때는 다들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후보가 단일화가 지금 빠르게 안 된다고, 이번 대선에서 지면 이건 다 당신 책임이다라는 완전 거의 협박성 스탠스로 단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봐봐요. 단식을 한다는 게 정말 뭔가 강력한 항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압박을 주기 위한 건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이 상황을 보게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시는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던 거, 왜 등을 돌렸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고 이상하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해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실 떠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명분인 거죠.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해서 나는 떠나왔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뽑아놓은 이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면 사실 이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사람을 우리 국힘에 대선 후보를 원한다고 지금 일단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누가 단일화 안 한대요? 단일화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합한 어떤 명분과 절차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무작정 일정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사실 무리하게 지금 본인들이 무리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봐요. 지금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셨을 때. 근데 무슨 사과를 했죠? 대통령께서 이 계엄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해 사과했는데 사실 본인들이 사과해야 되는 국민은요. 대통령을 지키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솔직히 대통령을 굳이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뒷짐지고 다들 앉아서 구경만 하는 동안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싶었는데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실은 자유 우파 국민들한테 본인들은 사실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이 사과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지금 본인들은 착각하는데 안에서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좌파는 뭐가 됐던 간에 자기들 후보가 하다못해 드러난 흠결이 있어도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여러분 몸빵으로 맞고 뭐 진짜 막 대법원 어떤 판사를 겁박하기도 하고 별의별 진짜 비상식적인 짓을 다 해서 우리 식구는 지켜내는데 지금 본인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 뭐 하시고 있냐고요? 대통령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국힘에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흘러갔을까요? 자, 지금 본인들이 항의하셔야 되는 건요. 이재명 재판 판결이 밀렸잖아요. 봐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지금 파기환송해서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고 야 이거 유죄 맞는데 너네 왜 판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돌려보냈는데 아니 여러분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이 판결이 6월달에 밀렸다고 대선 후로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럼 대선에서 정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선에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처벌받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끝나고 임기 끝나고 처벌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설마 그 사람들의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진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대통령 탄핵될 때는 다들 앉아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근데 지금 이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뭐 지금 뭐 단식까지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틀려도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번짓으로 짓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국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두 분께 말씀드리는데 권영세 이 분은요 단일화 실패하면 사퇴한다고 했어요.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실패하면 사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힘에서 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요 이미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줬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파면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동안 본인들은 뭐 하셨어요? 정말 본인들은 이 두 분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파면 결정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헌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정치 판결을 받아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2번이나 날려먹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들은 이미 국민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줬고요.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은 다 알아버렸어요. 단일화 여부랑 상관없이 지금 본인들이 여기에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3차 경선까지 내가 통과가 돼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국힘 지도부가 야 너는 지금 뽑히긴 했는데 지금 너는 지금 대선 후보로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사람한테 표를 몰아줘야 돼. 빨리 단일화해.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욕심을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뽑아놓고 나서 뽑히자마자 너는 바로 물러나라고 하면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정말 어떤 그런 발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국민들한테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두 분이 사퇴하세요. 두 분 사퇴하시는 게 뭔가 이분도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끄럽게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사퇴를 하셔서 이제 아름답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지금 단일화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11일에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잘 책임을 못했으니까 저 좋은 사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임지고 물러날게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사퇴를 하세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랑 언제 단일화를 하든지 이거는 이분들이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이분들한테 맡겨두시고 일단 두 분을 사퇴하세요. 두 분을 사퇴하시는 게 그나마 잃었던 국힘에 대한 어떤 지지도와 신뢰도를 조금이나마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국민들이 국힘에서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나 보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두 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 주세요. 이게 지금 가장 본인들이 국힘과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국힘 의원들한테 요청드립니다. 국힘에 지금 국힘 배지 달고 사실은 민주당 투로 앉아있는 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 후보가 흠결이 있어도요. 몸빵하고 정말 바닥에 드러눕고 법을 바꾸고 막 진짜 판사를 겁박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자기 팀은 지켜내요. 이게 팀워크예요. 근데 국힘은 뭐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누구 하나 날아가면 팔짱 끼고 쟤 날아갔네? 어떻게 되나 보자. 쟤 파면됐네? 쟤 탄핵됐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딱 어떤 거냐면 학교 때 공부만 했던 애들, 이기적으로 지 밥그릇, 성적만 챙기던 애들, 이런 애들한테 배지를 달아놓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발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실 수는 없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부모님 말고 또 사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남겨요. 인간은 뭔가 남기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물이잖아요. 뭔가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동물들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막 낯선 데 가면은 막 냄새도 맡고 자기 영역 표시도 하고 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뭔가 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남길 수 있는 건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내 새끼를 통해서 남기는 거 좋아요. 근데 유전자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새끼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남기는 거 여러분이 그래도 인류에 기여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값지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남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지식의 유전자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식 유전자로 책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기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남김이고 이건 저희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세 번째를 남기셨어요. 바로 정치 유전자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아셨어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힘든 건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전까지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고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곧 개박살 위기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랑 내 새끼들이랑 우리 가족이랑 나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빠져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왼쪽으로 기울다 이제는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저는 개돼지 국민에서 깨어나서 지금 시민으로, 애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 날이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통령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셨고, 대통령께서 바로잡고자 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 유전자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삶이 그 어떤 정말 3선, 4선, 5선, 6선을 해먹은 그 어떤 정치인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에 지금 이 내부 지도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아름답지 못한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다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잃고 국민들이 실망을 넘은 정말 낙담을 넘은 포기의 마음에 이르게 만든 여기에 대한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책임을 지시는 방법은 정말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